이런 아마존 셀링 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기초 교육 같은 경우는 굳이 돈 내고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정부 지원 교육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마드 루이스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셀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은 그래서 아마존 셀러로 월 매출 1억을 달성해도 망하게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아마존에서 월 매출 1억을 찍으면 한 달에 대체 얼마 정도 가져갈까요? 못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 것 같으세요? 근데 현실은 돈도 못 벌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1억 매출 찍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들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겉으로는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정작 본인 통장 보면은 내가 진짜 아마존 셀링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존에서 월 매출 1억을 파는데 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왜 유튜브에 안 나오는 건지, 오늘은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를 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숫자를 모르면은 결국에는 아마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글로벌 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너무 대충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면은 여기에 반품도 나오고, 그리고 광고비도 나오고, 해외 배송비도 나오고, 그리고 수수료, 이것저것 다양하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대 비용들이 뭐 내가 매출이 있고 수익이 나니까 그냥 뭐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내 손에 순이익으로 벌어들여야 되는 돈이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찍혀야 돼요. 그래야지 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세금 내는데 이 정도는 벌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사업 구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아마존의 반품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글로벌 셀링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반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존은 다른 마켓에 비해서 반품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한국 쿠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패션이나 잡화 같은 반품률 높은 카테고리는 더 심한 편이고요. 매출 1억이면은 반품으로만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품을 받으면은 폐기 비용에 재입고 비용까지 받고, 그리고 이거 판매가에 미리 안 녹여 넣으면은 열심히 팔고 뒤로 다 까먹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미국 관세 폭탄인데요. 사실 이 관세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동이 있어요. 관세나 각종 부대 비용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관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랑 관세 변동폭은 실시간으로 체크 안 하면은 물건 다 팔고 나서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마이너스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환차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환차익에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안에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유류 할증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류 할증료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마존 검색창만 믿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존 검색창 그리고 아마존 광고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내 상품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고객들이 결국에는 내 상품을 봐야 되잖아요. 내 상품을 보여줄 통로가 아마존 검색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검색창에서 어떤 키워드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내 상품이 보여지게끔 만들 것인가, 이게 딱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안에서 아마존 알고리즘이 바뀌면은 매출이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아마존에서 광고 또는 뭐 검색창, 키워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통로로 고객이 들어오게끔 세일즈 퍼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마존 상품 구매 페이지에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쇼폼, 블로그 이런 여러 가지 SNS 구매 연결 통로를 가지고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밖에서 이미 고객을 설득해서 데려오고 있어요. 상품을 구매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이제 상품을 쉽게 구매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내부 광고비는 줄고 전환율은 훨씬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파는 사람들은 이런 세일즈 퍼널 세팅을 잘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도 잘 하고요. 여기에 적절히 광고를 같이 섞어서 같이 마케팅을 병행을 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콘텐츠로 미리 판을 짜지 않으면은 아마존 안에서 서로 셀러들끼리 출혈 경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번 5번째는 외부 광고를 또 돌릴 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까 4번째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보통 아마존 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내부 광고, 거의 이제 PPC 광고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부 광고에 많이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타 광고나 이제 구글 광고, 틱톡 광고, 여러 가지 외부 광고를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고 오면은 아마존이 이 제품은 밖에서도 손님을 데리고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색 순위를 더 위로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아마존 안에서 광고비만 쏟아부으면은 이제 그 광고비로 억지로 매출을 쥐어짜고 실제로는 돈은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으로 벌고 또 뒤로 까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수익성을 높이려면은 이제 아마존 밖에서도 꼭 손님을 같이 데리고 오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째로는 인플루언서 협업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를 좀 활용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리뷰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이제 우리 제품의 진짜 팬이 되고 그 팬들이 또 우리 아마존 페이지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외부 유입이거든요. 이걸 할 줄 아는 셀러하고 모르는 셀러는 마진 구조 자체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강력한 통로를 못 쓰면은 이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재고를 사느라고 돈이 다 묶이는 현금 흐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돈이 안 도는 문제겠죠. 1억 정도 팔려면은 상품을 사입하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그리고 아마존 FBA에 이제 상품 재고도 넣어야 되거나 여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광고비라든지 인플루언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마케팅 비용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못하고 상품만 먼저 만드는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수록 상품 재고도 사야 되고 마케팅 비용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은 이제 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 버텨서 정작 돈은 벌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흑자도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집까지 부리면서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마존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장사 말고 진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결국 월 매출 1억을 올렸다라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검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설계자가 세일즈 퍼널도 짜고 콘텐츠도 만들고 외부 광고, 인플루언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컨트롤해야지 진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제로 아마존 셀러들이 모여있는 셀러 가이드 커뮤니티에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에도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기초교육 강의 같은 거는 저는 안 하니까 아마존 코리아나 정부 지원 무료 교육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아마존 셀링 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굳이 돈 내고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정부 지원 교육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진짜 아마존 셀링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정보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전략들 다 풀어드릴게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노마드 루이스였습니다.